100세 시대 넘어서 120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물어보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쉽지 않죠? 장난 아니죠? 네, 장난이 제가 아닌데. 대단하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상 전문 간호사 김경애 간호사님, 우리 팀이다! 모시고 담도 합병증, 체외 배액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팀의 임상 전문 간호사 김경애입니다. 저희 간들간들 교수님들의 외래 진료를 돕고 있고요. 간이식 수술 후에 배획간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공통되게 질문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표로 모아 질문을 좀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담도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들이 배설이 돼야 하는 길이 필요하고, 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관을 통해서 흘러내려가서 합쳐진 것들이 쓸개 관과도 만난 다음에 이후에 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일련의 관들을 다 담도라고 하고, 간 안에 있는 걸 간내 담도, 간의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간외 담도라고 표현을 하지요. 담도 변이? 사람들이 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간의 모양도 다 다르고 담도의 모양도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측간에서 오는 담도와 좌측에서 오는 그 담도가 Y자 모양으로 합쳐지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구멍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간 우측에서 오는 게 2개 내지 3개가 나중에 합쳐져서 구멍이 2개, 3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만 연결할 때보다 3개, 2개를 연결할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이상한 건 줄 알았어요. 돌연변이? 간이식 할 때 담도 문합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그쵸. 그 구멍이 있으면은 기증자의 담도, 간에 포함되어 있는 그 담도와 수혜자의 길다란 담도랑 담도를 연결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담도에 손상이 있다든지 염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혜자의 장을 갖다가 이어서 담도에 붙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는 담도랑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수술을 잘 했는데 담도 합병증 이런 게 되게 흔하게들 있잖아요. 아무리 잘 연결을 하더라도 간이식 환자 중에 15%에서 20%까지는 담도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저희에게도 아직도 숙제인 것 같아요. 담도 합병증이라는 거는 연결한 부위에서 담즙이 새는 경우도 포함되겠지만, 그게 좁아져가지고 잘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에 협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도 담도 합병증의 대표적인 예겠죠. 치료하는 방법이 2가지 말씀해 다 주셨네요. 보셨네요? 네, 열심히 우리 봤어요. 팀이네. 하나는 PTBD라고 해서 바깥에서 관을 찔러서 문제가 되는 담도를 통과시켜서 관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내시경적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담도에 스텐트라든지 관을 거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거기를 넓히는 풍선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도 합병증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부터 그런 관을 달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체외 배액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담도 합병증을 최대한 낮춰보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할 때 담도랑 연결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깥으로 압력을 빼내기 위해서 관을 집어넣고 몸 밖으로 빼내게 되는 겁니다. PTBD라고 해서 애시당초 수술장에서 시행하고 나오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고 그걸 관리하는 방법 설명해 주시면. 체외 배액술이라는 거는 스텐트라는 것 자체를 몸 밖으로 꺼내서 수술하자마자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건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PTBD라는 외부에서 뽕 찔러서 찌르는 그 시술을 통해서 관을 넣게 되면 굵은 관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게 되는 건데, 빼내는 거는 한 1, 2주 정도가 되고요. 체외 배액술이라는 거는 1, 2주가 지난 다음에 안정화가 되면은 바깥으로 빼내는 건 돼지꼬리 마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간소화시켜서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체외 배액술을 하고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지나서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교수님께서 묶었다 풀었다 이런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맞아요. 계속 빼내다가 이제 한 번에 이제는 묶어도 되겠네 하고 다 바로 그 주머니를 빼게 되면은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에 한 번에 그냥 휙 들어가 버리는 꼴이거든요. 몸이 반응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 과정을 거치는 거죠. 묶었다가 풀었다를 반복하는데, 간들간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6시간 간격으로 묶었다 풀었다, 8시간 간격, 12시간 간격, 그 다음까지도 복통이 없거나 열이 안 난다 라고 한다면 쭉 묶은 다음에 외래로 오게 되죠. 묶은 상태로 문제가 없다는 게 판단이 되면은 빼게 됩니다.
돼지꼬리만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묶은 다음에는 이제는 안정화가 돼 있는 담도랑 담들을 연결한 걸 통해서 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다.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와야 되는 건지. 간이식한 다음에는 통증이 중간중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증 말고요.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될 경우 혹은 38도 이상 고열이 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묶은 걸 풀르고 빠른 외래를 잡아서 오셔야 됩니다. 9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관을 제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꼭 입원해서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냥 빼고 퇴원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저희가 하루 정도는 입원하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그 이유가 9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뺀 다음에 담즙이 그 안에서 살짝 셀 수가 있어요. 복막염이 와서 좀 배가 많이 아프거나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입원하는 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체외 담도 배액술 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있는 수 거죠. 있죠. 담도 합병증이 15에서 20% 정도, 많게는 30%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체외백술을 함으로 해서 0%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위험 요인이 있다든지 조금 불안하거나 이런 환자에서 시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많이 낮춰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0%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체외백술을 한 다음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PTBD, ERCP라는 방법이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퇴원하시게 되면 돼지꼬리 마냥 간소화된 다음에 소독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권고드리고 있죠? 이틀에 한 번은 소독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저 몰라요.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오늘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하고 관리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모형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확대시켜서 한 거죠, 약간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술장에서 하고 나오는데 퇴원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굵은 관을 못 빼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댁에서 묶었다 풀렀다 하세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걸 어떻게 묶으라는 건가요? 담즙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배액이 되고 있는데 배액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굵은 관을 꺾어서 집에 노란 고무줄 같은 걸로요. 꺾기만 해도 담즙이 나오지는 않나 보죠? 네, 압이 바뀌어서 배액이 되지 않도록. 머리 따듯이 하네요. 네. 적정한 시기 저희가 그거는 알려드릴 텐데 네. 6시간이면 6시간 동안 이렇게 묶었다가 6시간 동안은 다시 풀렀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실 건데 그 반복적인 시간은 저희가 알려드리게 되죠. 설명을 드리고 안내지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돼지꼬리 마냥 간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된 상태를 간소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색깔 있는 끝하고 배액관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구멍을 어떤 캡 이제 같은 거요? 캡 같은 걸 씌워가지고 네. 막아드리고요. 지금은 없지만 네. 뚜껑으로 막게 되고 돌려서 이게 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간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소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소독을 하면 될까요? 소독할 때에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 밖에 있는 의료기 상사에서 네.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소독도 간단합니다. 이런 소독제가 포함되어 있는 몇 네, 봉. 이렇게 뜯으면 2개가 들어있는데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관이 삽입되어 있는 부분부터 해서요. 핀이 피부에 박혀있는 이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발라주고요. 한 번 더 2개를 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핀이 박혀있는 부분으로 소독약이 닿아서 그 자리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네. 말려주고 그 다음에는 이런 반창고. 이 정도 사이즈가 이거 전체를 덮어주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 약간 만들어진 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만들었는데 맞아요. 줄의 크기는 요거의 한 절반밖에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간소화된 상태에서는 캡까지 같이 이렇게 커버를 해서 덮어주게 됩니다. 오, 깔끔한데요? 네, 그리고서 이 반창고 위를 방수 테이프가 전체를 다 커버하게끔 덮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 들어갈 확률이 적게 되겠죠. 네. 사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다음에는 물이 살짝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네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샤워한 이후에 소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워낙에 질문도 교수님 나가신 다음에 많이 하실 수도 네. 있고 그러잖아요.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이런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체외 담도 배액술이라는 건 사실 이제 최근에 하게 된 네. 거잖아요. 교수님들 간이식 받으신 환자분들의 어떤 합병증을 많이 줄여서 삶의 질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신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고민 끝에 나왔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몸에 달고 9개월을 내지 12개월을 생활한다는 게 불편할 수 있는데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간이식 수술 이후에 더 건강한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위한 디딤돌과 같은 과정이라고 여겨주시고 힘들지만 조금 더 힘내셔서 잘 관리하셔서 더 건강을 영위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간소화돼서 불편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체외백술이 없는 상황에서 담도 합병증이 한 10명에 2명 내지는 3명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체외백술이 더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